2025년 세계인이 한국에 와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감독느낌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년 전 전쟁 폐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이 2025년 세계 미식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공식 인정한 이 기적 같은 반전을 구독 버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는 2025년 2월 27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인 미슐랭이 서울과 부산을 동시에 조명하며 한국을 세계적인 미식과 문화의 중심으로 공식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나들며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미식가들이 비행기표를 끊고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미슐랭 가이드 평가원이 한국에서 활동한 지 10여 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국 미식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포함하며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인터내셔널 디렉터 그웬달 뿔렌에게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58곳, 부산 19곳, 총 77곳의 빕 구르망 레스토랑이 선정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점 소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성장 스토리라는 것을요. 과거 할머니가 연탄불에 된장찌개 끓이던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추운 겨울 김장독에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던 그 모든 손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의 한국은 어땠습니까?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국민 대부분이 절대빈곤 상태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시절이에요. 그때 우리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짬을 얻어먹고 옥수수 가루를 미국에서 원조받아 연명해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이 되었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은 나라가 인류 역사상 또 어디에 있을까요? 6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식을 인정받게 된 이 놀라운 반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2025년 미슐랭 가이드 발표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자부심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거죠.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김치가 무엇이기에 세계인들을 이렇게 열광시키는 걸까요? 그 해답을 2013년 12월 5일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날이었죠. 김장, 한국에서의 김치 만들기와 나누기라는 이름으로 등재된 이 문화유산의 의미를 아시나요? 단순히 김치 자체가 아니라 김장 문화가 등재된 이유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김치를 함께 담그고 서로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24개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 유원국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정에서 전승되어 온 김장이 동절기에 대비한 한국인들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 결속과 연대감 강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직후 먹을 것이 없어 하루하루가 고달팠던 시절에도 김장철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기꺼이 나누어 주었죠. 자신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절박하게 만들던 발효 음식이 이제는 세계 인류 전체가 소중히 여겨야 할 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된장, 간장,
고추장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장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밥에 비벼 먹는 소박한 반찬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최첨단 발효 기술이 되었어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된장을 사용한 소스를 개발하고 뉴욕의 파인다이닝에서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2017년에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그 문화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의 김치 담그기가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상도의 갓김치, 전라도의 동치미, 강원도의 감자 옹심이와 함께 먹는 김치까지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진 김치 문화 모두가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받은 거죠. 초라했던 서민의 밥상이 이제 세계의 밥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가 유행했을 때 한국의 김치가 면역력 증진 효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1984년 LA 올림픽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K푸드의 원조 격인 김치가 세계 무대에 본격 등장했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 기적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루어낸 그래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거죠. 저는 2025년 미슐랭 가이드 서울 부산 발표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단순한 레스토랑 평가를 넘어서 한국 요리계의 역사를 다시 쓴 사건이었거든요. 먼저 강민구 셰프가 이끄는 밍글스가 한국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한국 요리의 정점을 전 세계가 공식 인정한 순간이었죠. 강민구 셰프의 세심한 디테일과 따뜻한 미니멀리즘이 돋보이는 밍글스에서는 한국적 미학을 강조한 인테리어와 함께 한국 장인들이 만든 정교한 식기와 장식으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전복과 배추선, 생선 만두 같은 요리들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이런 요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젊은 진우범 셰프가 운영하는 에스콘디도가 아시아 최초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멕시칸 레스토랑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 멕시칸 음식이 별을 받다니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왜 멕시칸 레스토랑이 미슐랭 스타를 받는 거지? 한국 음식도 아닌데.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진우범 셰프는 UC 버클리에서 건축을 전공했지만 멕시칸 요리에 매료되어 아예 멕시코로 건너가서 정통 요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남동의 조용한 골목에 숨듯 자리한 에스콘디도에서 30가지 이상의 재료로 만드는 몰레와 매일 아침 신선하게 만드는 토르티아의 진짜 맛을 구현해냈죠. 몰레라는 건 단순한 소스가 아닙니다. 멕시코의 철학이자 역사이며 시간과 기억이 녹아있는 문화적 산물이거든요. 멕시코 요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러스틱하고 흙내음이 떠오르지만 그 속에는 거친 아름다움에 세련된 우아함이 얽혀 있습니다라고 진 셰프가 말했듯이 그는 멕시코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통성과 혁신을 모두 이뤄낸 거예요. 한국이 곧 세계다. 이 말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 음식, 일본 음식, 이탈리아 음식, 그리고 이제 멕시칸 음식까지 모두 미슐랭 스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한국이 전 세계 요리의 실험 무대이자 완성 무대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한국이 이제 단순히 한국 음식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음식 문화를 최고 수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토양과 인재, 그리고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또한 한 곳의 레스토랑이 미슐랭 2스타로 승격되었고 7곳의 레스토랑이 새롭게 미슐랭 1스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슐랭 소믈리에 어워드, 미슐랭 멘토 셰프 어워드, 미슐랭 서비스 어워드 등 3개의 특별상까지 수여되면서 한국의 요리계가 단순히 맛만이 아니라 서비스, 와인 페어링, 후진 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굶주림에 허덕이던 나라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요? 저는 광장시장에서 80대 할머니가 빈대떡을 부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반죽을 뒤집으시는 그 모습에서 30년 전만 해도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하시던 그분들의 고단했던 삶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똑같은 손길이, 그 똑같은 빈대떡이 이제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꼭 맛봐야 할 명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할머니, 빈대떡 하나 주세요라고 어색한 한국말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개무량해요. 남대문 시장의 칼국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칼국수 한 그릇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들이 이제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인정하는 맛집의 주인이 되었어요. 손으로 직접 뽑은 칼국수 면발과 뜨끈한 멸치 육수,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김치 한 접시가 어우러진 그 소박한 한 끼가 지금은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또 어떤가요?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경매 현장의 활기찬 모습과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회를 바로 떠서 먹을 수 있는 그 생생함. 과거에는 그저 생선을 파는 재래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미식가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어요. 아저씨,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언니, 이 생선 이름이 뭐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설픈 한국말로 묻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거지하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맛이, 국수 삶던 어머니의 한결같은 마음이 이제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는 거요. 부산 자갈치 시장과 돼지국밥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에 담긴 역사를 아시나요? 한국전쟁 직후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부산물로 국을 끓여 먹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어요. 그때는 정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돼지국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시간 우려낸 진한 사골국물에 부드러운 고기와 쫄깃한 순대가 어우러진 그 깊은 맛이 미슐랭 가이드에서 인정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정직간 같은 곳에서 한 그릇 드시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까지 와서 돼지국밥을 먹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광장시장의 빈대떡과 마약 김밥, 명동의 호떡과 붕어빵, 종로의 군밤과 군고구마. 이런 서민들의 소박한 간식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스트리트 푸드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CNN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스트리트 푸드에 한국 음식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외국 유명 셰프들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런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동적입니다. 가난했지만 정이 넘쳤던 그 시절의 맛이, 어려웠지만 서로 나누며 살았던 그때의 정신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한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사계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 이렇게 다양하고 특별한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것이 평양냉면입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날 때 그 상큼하고 차가운 육수와 쫄깃한 메밀면이 만들어내는 그 청량감은 정말 봄의 전령사 같아요. 을지면옥이나 평양면옥 같은 곳에서 한 그릇 드시면 왜 외국인들이 한국의 봄은 냉면이다 라고 말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냉면 한 그릇에도 깊은 역사가 담겨 있어요. 평양에서 시작된 이 음식이 분단의 아픔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왔고 이제는 전 세계인이 찾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 되었거든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냉면을 직접 가져온 것도 이 음식이 단순한 면 요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서와 그리움이 담긴 문화적 상징이기 때문이겠죠. 여름이 되면 보양의 계절입니다. 삼복더위에 장어구이 한 점이면 지친 체력이 금세 회복되죠. 민어회나 전복죽, 삼계탕 같은 음식들로 더위를 이기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장어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예요. 일본에서도 장어를 먹지만 한국식 장어구이의 그 특별한 양념과 굽는 방식은 정말 독특하거든요. 가을이 오면 꽃게의 계절입니다. 살이 꽉 찬 꽃게의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 간장게장의 짭조름한 풍미는 정말 가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강화도 꽃게나 서해안 대게를 맛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바다를 가진 나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한 그릇이면 온몸이 따뜻해지죠. 한월관의 곰탕을 아시나요? 미경산 한우 암소만을 사용해서 24시간 이상 끓여 우려낸 그 진하고 깊은 맛. 60년 넘게 한자리에서 이어온 그 전통의 맛이 지금도 서울 명동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곰탕랩 같은 곳에서는 전통 곰탕을 현대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민족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곧 미식 드라마의 사막입니다. 봄에는 냉면의 청량감으로, 여름에는 보양음식의 힘으로, 가을에는 해산물의 풍요로움으로, 겨울에는 국물 요리의 따뜻함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국은 새로운 맛의 챕터를 열어젖히거든요. 이런 계절감 있는 음식 문화는 정말 한국만의 특별함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 땅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미식의 리듬이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해 군항제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순간을 보며 한국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취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감동적인 건 그 아름다운 벚꽃 아래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음식들이었어요. 도시락에 정성스럽게 싸온 김밥, 바삭하게 튀긴 각종 튀김, 매콤달콤한 떡볶이. 소박하지만 정겨운 그 맛들이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해의 벚꽃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인이 찾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었어요. 그 벚꽃 아래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나눠 먹는 음식들을 보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제주 유채꽃 축제는 또 어떤가요? 노란 유채꽃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 장관 속에서 맛보는 제주 흑돼지 구이와 갈치구이의 맛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제주도만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에서 자란 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은 육지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요. 제주 흑돼지의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식감, 제주 갈치의 살이 꽉 찬 그 맛, 그리고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과 귤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까지. 이 모든 게 유채꽃의 향긋함과 어우러져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죠. 평창 송어축제에서 얼음 위에서 송어를 직접 잡아서 회로 먹는 경험은 어떤가요? 차가운 얼음 위에서 펄떡이는 송어를 잡는 그 재미와 갓 잡은 송어를 바로 회로 떠서 먹는 그 신선함. 겨울의 추위조차 잊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외국인들은 이런 체험을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전주 비빔밥 축제는 또 다른 감동입니다. 오색찬란한 나물들이 한 그릇에 어우러진 비빔밥을 먹으면서 한국 음식의 균형미와 조화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비빔밥을 먹는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새삼 자랑스러워집니다. 광주 김치축제는 정말 특별해요.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하면서 김장 문화의 진짜 의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이웃과 함께 담근 김치를 나눠 먹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이런 축제들을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한국의 축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꽃이 피고 김치가 익고 눈 위에 송어가 뛰어오르는 모든 순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한국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축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런 축제들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과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축제의 중심에는 항상 음식이 있어요.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음식을 통해 문화를 나누고,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방식이죠. 저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슐랭 스타, 유네스코 문화유산, 글로벌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가 한국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활짝 열렸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는 서구 문화를 따라가기 바빴어요.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설렘과 신기함, 피자헛에서 피자를 처음 맛봤을 때의 감동, 스파게티라는 낯선 면 요리에 대한 호기심을 기억하시죠? 그때만 해도 선진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는구나 하면서 부러워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파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가 한국에 와서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김치와 고추장을 메뉴에 올리고 있어요. 런던의 요리학교에서 한식 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한식 셰프를 모셔가려고 경쟁하고 있죠.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는 시대입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요리 프로그램들이 글로벌 순위 1위를 차지하고 해외 유명 유튜버들이 한국 음식 리뷰로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것처럼 우리 음식 문화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어요. 이제는 코리안 푸드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 분야에서는 한국이 선두주자예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발효 식품들이 건강한 음식의 대표주자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면역력 증진,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서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한국의 발효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때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같은 우리 전통 음식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죠. 실제로 김치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해외에서 김치 만들기 클래스가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음식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정서, 그리고 삶의 철학까지 함께 전하고 있거든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느끼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미식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이룬 나라가 인류 역사상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의 문화와 미식 중심이 된 대한민국.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음식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 한 그릇,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한 포기, 아버지와 나누어 마신 소주 한 잔. 이런 소박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문화가 되었거든요. 2025년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이룬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역사적 순간이에요. 6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의 이야기를 몸소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죠. 서울에 오시면 강민구 셰프의 밍글스에서 한국 최초 미슐랭 3스타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식을 맛보실 수 있어요. 전복과 배추선, 생선만두 같은 요리들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멕시칸 레스토랑 에스콘디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32살 진우범 셰프가 멕시코에서 배워온 정통 몰레와 토르티아의 맛을 서울 한남동의 아늑한 공간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경험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광장시장에서 80대 할머니가 부쳐주시는 빈대떡 한 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성과 손맛. 남대문 시장 칼국수집에서 40년 넘게 한결같이 끓여온 멸치 육수의 깊은 맛.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정겹게 대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민적인 시장 음식까지, 전통에서 현대까지, 한식에서 세계 각국 요리까지 모든 걸 최고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시원한 냉면을, 여름에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보양 음식을,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산을 바라보며 꽃게를, 겨울에는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곰탕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각 지역의 축제들도 놓치지 마세요. 진해 군항제의 벚꽃 축제, 제주 유채꽃 축제, 평창 송어 축제, 전주 비빔밥 축제, 광주 김치 축제. 이 모든 축제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음식을 나누고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지, 한국인들의 정신력과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역동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60년 만에 일어난 이 기적적인 변화, 전 세계가 인정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 놀라운 성취, 여러분도 2025년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이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놀라운 미식혁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미식의 중심이 된 이 기적 같은 여정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소박한 음식들이 지금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감동 느낌은 언제나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세상에 전하는 일에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이런 의미 있고 가슴 뭉클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한국 음식 추억이나 가장 인상 깊게 드셨던 한식 경험 혹은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했던 자랑스러운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 동료분들과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알고 함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대한민국의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감동 느낌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감동 느낌과 함께 오늘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와 자부심을 느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될 나라, 우리가 사랑해도 될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